안녕하세요. 인우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대하는 태도. 토요일은 책 소개하는 날이죠. 일주일 동안 쭉 다루었던 돈의 심리학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꼭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못했던 챕터 하나도 추가하겠습니다. 돈의 심리학,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예전 버전인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표지 관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죠. 남은 챕터 하나 마무리를 하고 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투자 전략. 최고의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다. 저자는 주식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스스로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지금은 가족의 주식을 모두 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보다 더 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시장보다 더 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핵심 결론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장을 이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다. 1919년까지 10년 동안 대형 액티브 펀드 약 85%가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수익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인재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는데도 10년 동안 그 평균 수익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85%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들도 그 전문가들도 그럴진데 과연 저희 같은 개미들은 과연 어떨까요? 확률이 낮은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정말 있을까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단순한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투자는 목표에 맞춰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 전략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에게는 지역형 인덱스 펀드가 그리고 꾸준하게 남는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실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자면 최고의 투자 전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인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죠. 남들보다 더 얼마를 더 벌고 언제까지 얼마를 벌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투자 전략에는 복잡한 종목 분석이 없다.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예측하지도 않는다. 어떤 주식이 다음에 오를지 맞추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저촉률과 인내심에 집중한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과거 역사가 그랬지요. 물론 사실 잘 따져보면 미국에 한정되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잃어버린 30년 끔찍할 수도 있는 얘기죠.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노력과 결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공부에 쏟은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랑 다른 거죠. 학교 공부는 엉덩이 붙이고 집중력 발휘해서 공부한다면 분명히 성적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쏟은 노력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투자 교육을 받고 또 MBA까지 마치고 해도 투자 성과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초보랑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투자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심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분석을 해도 중요한 변수를 놓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략이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많다. 시장의 방향, 금리, 경기 침체, 그리고 다른 투자자의 행동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자, 바로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바로 손절 라인을 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최고의 전략보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전략. 투자 전략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한 가지는 바꾸지 않는다. 바로 독립성이다. 그리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상품에 나의 전 재산을 베팅해놓고 밤에 잠이 편안하게 올 리가 없잖아요. 바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 장이 9시, 3시 반 이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장이라고 한다면, 즉 코인 시장 같은 경우죠. 24시간 한다면 정말 2시간마다 깨서 상황판을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액수를 줄이거나 변동성이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에서 최고의 전략이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전략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은 흔들림, 작은 변동성에도 내가 차분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결국 투자는 나에게 맞아야 한다. 누군가는 개별 주식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기도 하지요. 어느 하나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다르고 또 자기가 처한 경제 상황도 다르고 제일 핵심적인 거죠. 위험을 견디는 정도가 다릅니다. MDD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사람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투자 전략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에서 꼭 남보다 잘해야만 할까요? 남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계속 비교하게 되죠. 누구는 50%를 벌었는데 나는 10%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내고도 왠지 실패한 느낌이 있잖아요. 하지만 필요한 돈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안전하게만 굴릴 수만 있다면 연 10%의 수익률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돈의 심리학. 돈을 잘 버는 방법보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숫자로 보지만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돈의 심리학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다릅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는 능력보다는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사실은 잘못 선택한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다르게 간 거죠. 그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지나봐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남하고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오늘 사고 오늘 팔려고 투자합니다. 말 그대로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두 사람의 가격의 차이가 의미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5% 오르면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10%가 하락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3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게임의 방식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손실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축하고 오래 투자하고 복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게임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좀 특별한 이유는 투자 기술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두려움, 그 다음에 비교하는 소비, 그 다음에 저축과 독립성까지 바로 돈을 대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의 심리학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볼만한 책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보다 돈 때문에 인생의 이 선택권을 놓치지 않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읽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 우리 삶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얼마를 벌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내 선택권을 내가 오롯이 지킬 수 있는가, 나의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돈이 가져다주는 진짜 가치가 아닐까요? 돈의 심리학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투자 비법서가 아닙니다. 숫자보다 대중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지 신경을 꺼라. 그리고 나는 어떤 게임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보다 내 삶의 선택권을 잊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주식 개별 투자를 했다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선뜻 참고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책을 반복해서 읽어감으로 해서 그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삶의 방향들을 잘 정립해 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스스로를 하루 돌아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